출석 부릅니다. 출석. 꿀송이님 왔어? 숨 트인 맘. 이거 대화명이 왔다 갔다 하노? 뭐 숨통 트인 맘 했다가 숨 트인 맘 했다가 다시 또 숨 트인 맘이야? 오수맘님, 지혜돌이님, 태규맘, 행복은 여기에님. 어딨어? 원수맘. 자, 삭제한다. 아니, 총 15강 완강 해놨잖아. 이제 출결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려고, 이번 학기부터. 지난 학기에 보니까 신청은 99명 해놓고. 댓글만 무조건 달고 안 와. 그래서 이제 안 오면 바로바로 삭제하려고. 원수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훈이윤희님. 어딨어? 얼마예요? 그레이스님. 보랏빛 향기님. 없어? 이 전담 마크맨 누구? 몰라? 서연희님. 전에 우리 연구소 한번 왔죠? 네. 한 번인가 두 번 왔죠? 네. 행복한 나규님. 그래, 진매동에서까지 오겠나, 그래요? 그럼 댓글 왜 달았지? 코코님. 님 좀 일찍 왔나? 강정구맘. 어딨어? 민니님이님. 아들 둘맘님.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우연히? 네. 거북이님. 거북이 오늘 못 온다 했어요. 신청 부모님 오셨다고. 정현정님. 유일하게 비밀 댓글 다신 분이에요. 무슨 큰 비밀 있다고, 이거. 아무리 내 읽어봐도 비밀 없구만. 찬스맘님. 처음 오셨죠? 이상미님. 학교가 다른데, 아기들? 어떻게 알고 지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애기 어렸을 때부터? 네. 이상민님은 어디 살아요? 저는 여기 진천동 대령 리슈. 아, 리슈빌. 그 다음에 준이원이맘. 네. 비용님. 딸센맘님. 네, 안 올 줄 알았다. 왠지 느낌이 안 올 줄 알았어. 행심녀님. 오늘 못 왔어요. 그래, 목표가 벌써 10회 이상 하면서. 나뭇잎님. 다 다음 주부터. 비령님. 아니, 도서관 관장 됐다면서. 어? 아가서 형님. 크리스탈님. 해피걸님. 안 왔지? 꿈꾸는 가인님. 어머니 병원 예약해서 오늘만 가신다고. 아, 맞네. 미소지음님. 김소희님. 어딨어? 그리고 미나 25. 네. 맞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출석 안 부른 분들 있어요? 무슨 배짱인데 뭐 댓글도 안 달고 왜 왔는데요? 자리도 없다 했는데. 그 누구 따라왔어요? 어제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먼저 물으시길래 알려드렸거든요. 어디 아파트 놀이터? 네. 애기 몇 학년이에요? 초등 2학년. 그럼 용천? 네. 제 강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강의 듣고 들었어요? 그 한 번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제가 안 알려드려가지고 그냥 오라 했어요. 또 제가 출석 안 부른 분. 그런 엄마는 왜? 어? 마음만 못하고 생각하고 댓글을 지금 못 하겠어요. 또 아니 이제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가능하면 종이로 뭐 적고 이런 거 이제 생략하려고 이제 웹상에서 그냥 이번에 방학 중에 저도 이제 이야기 강의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뭐 이랬는데 그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정의당 원내대표 누군지 알아요? 띵 심상정밖에 몰라. 노회찬 알아요? 노회찬이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인데 이번에 어떤 인터뷰에서 왜 노회찬이 뭐 토론회 이런 거 하면 진짜 구수한 비유를 촌철살인의 비유를 많이 잘 들려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잘 들려요 뒤에? 네. 이야기 강의를 해서 내가 이거 이어셋 마이크를 53,000원 주고 샀잖아. 1학기하고 다르죠. 1학기는 이게 흔들려가지고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게 신기술이라 신기술. 그래 노회찬이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촌철살인의 비유를 잘 들고 하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분 하시는 말이 그 쟁점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된다는 거라. 테크닉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사안에 대한 이제 깊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에버노트를 잘 활용한다 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에버노트라는 어플을 쓰다가 저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안 썼는데 이번에 그 노회찬 인터뷰 듣고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에버노트를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제 웹에 저장하는 거지. 무라카노 저거 있죠? 클라우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여튼 뭐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출결 관리도 뭐 출석부 종이 들고 막 아닉하고 여기 댓글로 그래 안 오면 바로바로 삭제하고 이렇게. 그 뭐 아까 우리 정현정님처럼 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좀 신경 쓰이시면 비밀 댓글 다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저니까 보이는 거지. 일반인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좀 귀찮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출석 안 부르신 분 있어요? 없어? 이번 학기는 좀 기쁜 게 우리 연구소 가까이 있는 엄마들이 몇 분 오셨다는 거. 우리 용천초등학교 1학년 착한 엄마들.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어떤 제 생각과 좀 다른 엄마가 교육청에 저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용천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이제 학부모 역량강화 센터가 있거든요. 교육청 산에. 거기서 이제 저를 실사하러 나왔어. 그 용천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섞여서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때 뭐라 걔가 고발당했는지 몰라. 교원 언니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욕해가 그렇겠죠. 뭐 지랄한다 하고 뭐 미친년 널뛴다 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러 나왔어.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교육청에 전화가 왔어. 사실 우리가 몰래 가서 조사를 했다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인가 봐요.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자기가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 남동생한테 선생님한테서 용천초등학교 들었던 강의를 그대로 자기가 막 전해줬대.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 물론 좀 거친 말은 좀 하지만 그건 편집하면 되니까 이제 원래 교육청에서 제 강의를 촬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촬영해가지고 이거 남구 달서구 일대 티브로드 유선방송 있죠. 거기 토요일마다 이제 송출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려는데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조사를 나온 건데 그 두 분이 듣더니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오히려 너무 강의가 이렇게 내 입으로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너무 감동적이고 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내준 PPT로 하지 않고 저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것도 뭐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 PPT나 자료를 봐도 그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의 내용이 충분히 녹아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그래서 10월 달에 촬영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천초등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특별히 더 좋은 인상을 가고 너무 가깝고 엎드리면 코 닿을 때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죠? 누구 한 분 또 저한테 삐져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가가지고 그 연구소 가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린 조지는 거라. 저도 이제 학기 초고 이래가지고 첫 강의 시작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뵙고 이러니까 좀 긴장이 되고요. 저는 원래 이 근육이 웃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잘 웃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앞줄에 앉은 분들한테 항상 부탁하잖아요. 혹시 강의를 하다가 제가 기적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웃거든? 재빨리 프사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 날리시면 진짜 후사한다니까. 프로필 사진 좀 활짝 웃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 인간이 저렇게 생겼거니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학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1학기 때 이제 쭉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속보를 전해드린다면 이제 제 멘토 되시는 우리 그 목사님이 그때 응급실에 실려간 건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아는데 이제 원래 81세인가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이 다 이제 못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 8시간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의식 없이 있다가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우리 교회 집회는 그 목사님 대신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일요일마다 한 명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시 제 순서가 돌아오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 다 초청하려고. 안 돌아오겠지만 그리고 이번 학기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학기 강의 주제를 그 어떤 엄마들은 수학공부법으로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 수학공부법이나 영어공부법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다 키웠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행복해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처럼 제가 매주 한 권씩 그림책을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읽어드리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말 수학공부법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그 작년
작년 11월, 12월에 왜 잠수의 영어문법 그 유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 평생에 처음 유료 강의를 했는데, 그때처럼 이제 제가 학교 돌아다닌 강의가 10월 달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11월, 12월쯤에 제가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을 인터뷰해보고 모니터해보고 수학 공부부 따로 이제 자세하게 강의하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11월, 12월 주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뭐 아이들 이제 집에서 수학 공부 시키다가 아니면 뭐 동네 공부방을 보내다가 이렇게 막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따로 오시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강의 끝나고 뭐 좀 시끄럽긴 하지만 강의 끝나고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평일 저녁에 오시면 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제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주말 이용하셔도 되고요. 토요일이 제일 이제 제가 상담하기 좋고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오후에 이제 많이 상담을 많이 하고, 토요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 5시, 6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에 취직한 우리 아들 이야기 했나요? 안 했지? 그 그룹 연수가 끝나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뭐라 하더라. 그룹 총수 직할 무슨 M&A 팀. M&A가 뭔지 알아요? 인수합병팀에 발령을 받았다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휴가를 뭐 오키나와 갔다는데 열흘 동안 휴가 마지막 날 카톡 해보니까 출근하기 싫어서 미치겠다 하면서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아빠 마음을 담은 시를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 가족 카톡방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공급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는 뭐 아이도 아니지만 이제 27, 28 된 청년이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삶을 생기 있게 하는 그 숨이 필요하죠. 우리가 숨이 들어와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도 용기를 주고 이렇게 그죠?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좋은 말이 나와요. 안 들어가면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와. 우리 아들은 지 혼자 가만히 놔두면 맨날 저런 소리라. 죽고 싶다, 뭐 출근하기 싫다, 뭐 일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성질 날 때는 성질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아빠하고 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자 하면서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뭐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아빠 옆에서, 저기 안 그래도 여기 손톱 손질하던 여기 우리 미용실 옆에 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저기 권리금도 없다 하고 지금 저기다가 딱 어린 서점 하나 하면 누가 좋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린 서점 하면 내가 온 대구시 학교 돌아다니면서 다 홍보해 줄 텐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말했더니 금방 애가 딱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매주 만나서 말씀드리는 이유, 목적,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 있지? 우리 제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 가장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
연구소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아이가 하나 왔어요. 엄마가 지나가다가 우리 연구소에 상담하러 왔나?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 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상담하러 왔어요. 저는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하고 와보니까 뭐 시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잘 안 듣더래. 우리 모기님이 상담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모기님이 열받아가지고 마음을 끄집어낸 거죠. 열받았단 말이 화났다는 말이 아니고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과 하는 이제 이 그림책으로 하는 수업 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책벗,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 모기님이 막 이렇게 말한 거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애가 이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똑똑한데 너무 책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우리 초등학생 여기 어디지? 한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모기님의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자기 아들을 보냈거든요. 몇 달 보냈어. 진짜 책 좋아하고요. 아이고 엄마가 영어 학원에서 그런지 뭐 해리포터 원서를 읽고 막 초등학교 4학년이 책을 정말 좋아하고 항상 사람과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책만 읽고 이런 아이인데요. 이제 몇 달 했잖아요. 엄마가 보기 보면 몇 달 해도 뭐 별거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끊는다고 모기님한테 연락을 왔어. 우린 그런갑다 하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집에 가서 애한테 이제 니 그 연구소 끊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막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나는 거기 가면 제일 행복한데 왜 그걸 끊냐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오잖아. 신기하죠? 정말 기뻤어요. 애 가끔씩 이제 자꾸 책버스 타면서 이제 그 아이들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이 작업들을 하거든요. 어떤 그림책을 읽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그럼 얘가 이제 평소에는 막, 내가 좀 뭘 쓰라고 하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이제 시키면 빨간 볼펜도 쓰고 막 이러더라고. 독특한 캐릭터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눈 안 마주치고. 이제 성장 과정을 제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무슨 마음을 표현하게 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자기 깊숙한 곳에 있던 어떤 것이 표현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특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아이들하고 이 책으로 그림책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아이들 마음을 길어 올리는 이것이 아주 참 소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들하고 최근에 어떤 그림책이더라? 하여튼 거짓말이 주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다 읽어주고 저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저도 또 다시 한번 읽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부러 애들한테는 이제 그 퀴즈를 낸다고 하고 이제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쓰게 해요. 1학년도 뭐 발표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1학년 글씨를 잘 모르니까 쓰게 하고 모르면 내한테 물으면 내가 칠판에 다 써주고 그럼 이제 뺏겨줬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8살 동안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을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니까 우리 연구소에 이제 터줏대감인 그 1학년짜리 둘이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루는 아파트 놀이터 갔는데 우리 연구소 옆에 아파트 지금은 이 근처에 살지만 멀리 살았는데 아파트 놀이터 놀러 갔더니 어떤 3학년 언니가 야 너가 몇 학년이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얘들이 딱 긴장해가지고 둘이서 눈을 찡긋 하더니 고종이 덩치 조금 큰 지안이는 3학년이다 하고 덩치가 좀 작은 예원이는 2학년이라 하고 그 사기치고 언니하고 논 거라. 너무 기특하죠. 재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그 거짓말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는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막 통쾌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질문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들켰는지, 자백했는지,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지금까지 안 속고, 안 들키고 있다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이야기, 이런 걸 하고. 근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막 조마조마했다 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을 텐데. 성당에 가면 고백성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잘못 같으면 성당 청소 일주일 하세요 하고 그걸로 대신 이제 갚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무엇을 나누는 건 정말 아이들의 그 정서, 이런 아이들의 그 정서적 안정,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이끌어내는 감정 코칭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서 아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을 직접 해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이제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도 제가 훨씬 사례가 풍부해지는 거죠. 옛날 우리 아이 키운 이야기만 하면 너무 올드하니까 또 제가 강의하면 대부분 너가는 뭐 좀 공부를 잘해서 그렇잖아 하고 뭐 어쩌면 핑계대고 피해갈 길을 엄마들이 다 찾잖아요. 너가는 유전자 좋은 거 아이가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요.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제가 그 이름은 거창하게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영이 가난한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신기하게도 제 이렇게 성질 더럽고 잘 웃지도 않고 이런데도 아이들이 이 거리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드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제 가벼운 마음으로 첫 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럴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누군가가 지난 학기인가 동네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데 왔다가 시시해가지고 돌아갔다잖아. 아니 있는 심도 없이 한 번 와서 오리엔테이션 오고 별거 없다고 갔대. 큰일 날 뻔했죠. 그 엄마 왜 안 와? 댓글도 안 달았네. 알아야 보인다. 사라졌나? 어? 아니 뭐 댓글도 없고 아니다 다음 주부터 온다 했나? 토라스쿨은 다음 주부터 온다 했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 첫날도 긴장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원래 출석 부르고 그저 얼굴 익히고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첫날도 평가하네. 제가 진짜 교육청에서 평점이 좀 높나 봐. 어제도 어떤 학교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가 저 학부모 영양강화 센터에 교육청에 이제 아주 그 고위 관료를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 평점이 가장 높은 사람 명단을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 부른다는 거야. 자기도 교장이지만 보통 뭐 선배 교장 부르고 몬태한 교장님 부르고 이러니까 엄마들 싫어하더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점 높다는 뜻이야. 저는 저 수성구 중앙초등학교에서도 했다니까.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앙초등학교 교감쌤이 내한테 카드라니까. 그 학부모 영양강화 센터 센터장이 방경곤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손녀가 그 중앙초등 다니는데 그래 교감이 그거 물어봤다잖아. 할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명단 받아서 저를 중앙초등학교 부른 거예요. 뭐 별로 안 놀라네. 그 이번 학기 강의도 뭐 예년과 같이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금요일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15번 추석 연휴에 한번 빠지죠. 빨간 날은 안 하니까 빠지고 약 15번 정도입니다. 저도 이 주어진 15번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할 그런 이제 좋은 그림책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들 이제 이렇게 평소에 늘 오시던 분들도 댓글 안 달고 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힐스 엄마들 전멸이네. 요 힐스 엄마들 항상 꽉 차 있었거든. 오래된 힐스 엄마들 하나도 안 왔죠. 내가 또 속셈을 다 알아. 동영상 올리면 그거 보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저 진짜 다른 도시에 살아서 동영상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려고. 대구 살면서 특히 이 동네 살면서 안 온 옆에 애들을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아니 오는 게 더 좋도록 뭘 주든지 오는 게 좋도록? 아니 돈도 안 받고 하는 강의 아메리카노 주면 우린 뭘까 장사하노? 그럼 수강료를 받고 아메리카노 주든지. 한 번 강의할 때마다 1,000원씩 받을까? 1,000원이면 그걸로 커피 뽑는 저 캡슐 저게 600 얼마거든요. 저 비싸. 제가 이번 학기 첫 책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떠들지 말아요, 그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이 강의 오래 들어가 익숙한 엄마들은 이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니는 죽기라 우리는 논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이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죠. 언제부터 본론도 가낙하면서 막 계속 1시간 30분 지나야 이제 끝에 본론 조금 이야기. 근데 신기하게도 어제 우리 유튜브로 우리를 알게 된 어떤 엄마가 저 밤에 놀러 와서 막 11시까지 있다 갔는데 이 엄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자기는 이제 늘 많은 강의를 유튜브에 찾아 듣는데 제일 이제 많이 들었던 강의가 그 유명한 김창옥 교수, 유튜브 스타 알죠? 그 세바시 스타 김창옥 교수하고 김미경 정말 많이 듣대. 처음엔 너무 좋았대.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막 빠져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한계가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놈의 잠수의 영어를 검색하다가 우리 이 강의를 만난 거예요. 그래 듣고 이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어제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물론 더 좋은 깊은 강의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소식이 없거나 연락이 끊기면 더 좋은 강의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말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제가 말했죠. 천국은 뭐라고 진주장사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고, 만약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진주를 빨리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진주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이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은 것이다. 우리 관념에서는 천국은 뭐 어디 뭐 우주 공간에 있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천국은 진주장사 같은 것이다. 항상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이게 천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혹시 연락 안 오거나 하면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하는 강의를 찾은 줄 알고 기다리지 마라 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래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다른 도시에 계시는 분들 의식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이래서 제가 그 편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하는데 이런 걸 다 견디고 마지막에 뭐 몇 마디 할랑강 싶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들으시더라고. 듣다 보면 이상하게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뭐 그저 이 뭐라 카노 이 형식 없이 꾸밈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요즘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하는 VJ들이 하는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젊은 친구들은. 저도 제가 조금만 더 그 엔터테이너즈 기질이 있으면 아프리카 TV에 이거 하나 개설하고 싶다니까. 근데 뭐 엄마들 오겠나. 근데 하여튼 의외로 유튜브는 우리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찾는 곳이니까, 그죠? 참 신기한 귀한 인연들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발생해요. 유튜브에서는 나타나기 전까지 열심히 듣고 조사하거든. 그리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말은요, 조사가 끝났다 이 말이라. 그리고 그 엄마가 작년 가을 2학기 첫 강의에 딱 나타났잖아. 그때 한 번 딱 나타나서 한 번.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뵙는데, 그 얼마나 하여튼 그 반갑던지. 이 엄마는 뭐 저를 뭐 매일 봤으니까 1년 동안 안 오면서 mp3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만나는데도 저를 마치 친정아버지처럼 편하게 생각하더라니까.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 다 하고 왔어.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옛날에 제 강의 들은 분들은 대부분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친정 오빠하고 많이 오버랩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요즘 오는 엄마들은 다 친정 아버지 이야기야. 이거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우리 목사님은 성숙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시인은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늙어만 간다면 너무 서글프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서글픈 때가 됐죠. 30대 후반, 뭐 40 딱 들어가면 사자가 너무 끔찍하고 막 이럴 때가 올 거라. 근데 뭐 그 39이나 40이나 뭐 청춘이 아니기는 똑같잖아요. 아무리 미모에 목숨 걸고 계속 투자해도 그만 투자하라고 내가 하는 말인데 듣고 있나 모르겠네. 사실은 그저 육신적으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걸 바울이라는 사람은 후패해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 정신은, 영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져 간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목표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 담장을 허물다 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예요, 시. 공광규라는, 들은 분 있을란가 모르겠네. 제법 알려진 진보적인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를 이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애들이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장을 허물다, 공광규. 이분 충청도 분이고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고. 표지를 넘기는 속지에 글씨 보이는 거 모르겠네. 잘 안 보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제가 붙었어요.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담장을 허물다.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수백 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백살된 느티나무가 아래둥치째 들어왔다. 그물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도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어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 보여요? 이틀 저녁엔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방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의 가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꽃과 구름과 헤어벨들이 담긴 연못이 나의 정원이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양쪽으로 거느린 논밭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무량서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사방 푸른 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정원이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서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의 정원으로 내놓으라고 나중에 보령 군수와 다투어 볼 참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마을을 정원으로 갖게 되었다. 원본에는요, 공시지가 900만원짜리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마을을 정원으로 갖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시인데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맹숭맹숭하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교육계에 어느 때인가부터 이 새로운 심리학이 들어왔다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전미 심리학자 대회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 심리학은 너무 인간의 부정적 정서에 주목해왔다. 수백 년 동안, 300년인가 250년 동안. 이제 프로이트, 융 이후로 계속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 꿈, 트라우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주로 연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겹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인간의 긍정적 정서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 마틴 셀리그만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그 흐름이 이른바 긍정심리학이죠. 심리학에도 여러 흐름이 있잖아요. 주류는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그 고전심리학이라면 또 작년인가? 얼마 전에는 누구지?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동시대에 살았다는데 아들러가 그 프로이트는 융과 동시대 사람이래요.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프로이트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 아들러를 깊이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걸 낸 책이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원톡하면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랬는데 아들러 심리학도 있고 심리학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부분이 이거예요. 긍정심리학. 그래가지고 이 긍정심리학이 그 서울대 그 교육학과 문용윤 교수가 옛날에 서울시 교육감 할 때 이 긍정심리학을 도입해 들어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게 대구시 교육감 우동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 교육의 핵심 과제가 행복이라니까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죠. 그리고 서울대 심리학과에 가면 이제 그 사상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그 일리노이인가 뭐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분들이 긍정심리학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서울대 심리학과 산하에 행복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퍼뜨리고 교과서도 만들고 그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최인철 교수라고 비교적 젊은 분이죠. 유튜브 이분도 유튜브 스타더라고. 어떤 엄마가 유튜브 누구지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최인철 교수 강의를 내한테 링크해 주면서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옛날에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중학교 2학년용 행복교과서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5년 전인가 호시어치에서 행복에 관해서 한 학기 동안 말씀드린 적 또 있잖아요. 거기 보면 행복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사실은 심리학적 테크닉들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점 바꾸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공병규 시인의 시를 보면 관점 바꾸기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지. 그 시에 뭐 줄거리는 별거 아니에요. 담장을 허물었더니 다 앞에 다 보였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이 앞에 툭 터서 다 보인 것을 자기는 정원으로 생각하는 거라 이제. 저 앞에 있는 산도 자기 정원이고 뭐 못도 연못도 자기 정원이고 이렇게. 이 관점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는 틀을 뭐라고 불러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이란 말 들어봤죠? 저 창틀, 이걸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봐요. 이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이 프레임을 통과해서 세상이 보이니까 제한적이죠. 사실 실제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죠?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죠, 도구.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관점 바꾸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옛날 오래된 이야기, 우화 같은 이야기 하나 있죠.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핑크빛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 왕의 이름이 퍼시대 왕이라고. 핑크빛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온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바꾸라는 거야. 공주도 핑크빛 드레스 입고요. 모든 것들 다 핑크빛으로. 근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핑크빛을 못 바꿀 곳이 있어. 어디게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늘을 핑크빛으로 바꾸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하면서. 근데 아무도 못 바꾸는 거라. 그때 어떤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들어봤죠? 핑크빛 안경을 하나 딱 주는 거라, 왕한테. 그 왕이 핑크빛 선글라스를 딱 끼고 하늘을 보니까 핑크빛인 거라. 이게 이제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우화죠, 우화. 어떤 사람들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면 안경 벗으면 우회되는 개사코 뭐. 뭘 말하려고 뭘 말하려고 어떤 예를 드는데, 그죠? 예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트집 잡고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시인처럼, 그죠? 담이라는 것을 치고, 여기 제가 이 사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담을 왜 쌓는가에 대한 이유가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침입을 막기 위하여, 안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누기 위하여 담을 만든다, 이렇게. 그 담은 나를 보호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뭐 귀농해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겠어요.
요즘 안 그래도 담장 허물기 운동이 많이 벌어졌고, 실제로도 허물고 나면 훨씬 좀 답답하던 것이 많이 이렇게, 이게 뭐고? 내 카카오톡에 다른 PC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내가 로그아웃 됐다고. 이거 내 컴퓨터 아니지? 현수가. 알았어? 실제로 이제 이 담장 허물기 운동이 많이 벌어져서 도시가 쓸데없는 담장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이제 안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훨씬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고 하잖아요. 자, 미국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뭐 이렇게 담이 없잖아요. 아는가 모르겠네. 집집마다 이렇게 왜 그 뭐지 차 세우는 그 창고 있고 그걸 뭐라 하더라? 뭐 캐러지? 뭐 하여튼 그리고 앞에 잔디가 이래 있고요. 담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들어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 총 맞는다 하네. 바로 주거 침입으로 쏴도 뭐 할 말 없다 하면서 뭐. 하여튼 담이 없고 이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하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도둑을 막기도 하고, 그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뭔가 켜켜이 담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았죠. 나를 보호하고, 그죠? 나를 지키고 이런 것이니까 좋았는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나를 보호하려고 싸운 이것 때문에, 왜? 갑자기 응급 환자 발생한 것 같이 막하나. 처음에는 그래 좋아서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담을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나를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또 대가로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죠? 이웃이 뭐 쉽게 이렇게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오기 불편해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행복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복은 어떤 조건과 환경 이게 아니고요. 내 상태예요, 상태. 누군가 마음과 마음이 흐를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것, 이걸 뭐 행복이라고도 부르고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어제 오신 분은 그러면 그 유토피아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살고 있는 걸 말씀드렸더니 그래 유토피아식 하면서, 그죠?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 목사님부터 배운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늘 성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사람이 창조돼 가지고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 에덴 하는 말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내 에덴이죠. 나의 에덴. 그러니까 저 어디 중동지방 어딘가에 있다고 막 고고학적으로 찾으러 다니봐야 헛일이죠, 헛일. 많은 고고학자들이 옛날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었는가 하고 막 찾고 다니고 막 이러죠. 또 있어도 뭐 할 거예요. 노아의 방주 있으면 왜 할 건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지금 홍수난다고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더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성능 좋은 고성능 요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흐르고, 그 이제 가장 좁게는 가족이고요. 이렇게 될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담을 쌓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었는데, 사람이 원래 흙으로 지어졌다잖아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내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이란 절대적 존재가 있대. 이거 뭐 누구더라? 뭐 니체인가 칸트에 따르면 이거 절대 타자라고 하죠.
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차력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입김을 훅 불어가지고 사람이 마루치 아루치 변신하는 것처럼 짜잔 하면 사람이 됐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니까? 어릴 때. 야, 이게 무슨. 근데 내가 34살이 되어서야 이 진실을 알았잖아요. 제 스승을 만나면서 이제. 사람이 흙으로 지었단 말은 그 말이 아니래. 우린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지었단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불교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매장해가지고 썩어서 흙 되는 건 그래 흙으로 돌아가고 치지만 어떤 나라는요 매장 안 한다니까. 장례 풍습이 민족마다 많이 다르죠. 우리 전라남도 어디 가면 옛날에 왜 서편제 보니까 풍장하다고 풍장. 시체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그냥 노출시켜 놓는 거죠. 이거 풍장이라 하대. 그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되는 거죠. 풍장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인도 어딘가에 가면 뭐 수장한다, 수장. 화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 장례 풍습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땅에 매장하고 썩어서 땅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다. 이것도 또 이 초딩 버전이에요, 초딩 버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유로 제 스승을 만나서 들었는데 흙으로 지어졌단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구조로 지어졌다 이런 말이래요. 자, 흙은 어떤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씨의 결과를 내는 것이 흙의 성질이죠. 그 흙의 구조가 무엇이 오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내는 구조. 이게 흙이래. 사람이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면 여자라고 할 수도 있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남자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여자라고 자꾸 비교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흙과 비슷하거든 구조가. 어떤 남자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애의 생김새가 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뭐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다.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를 닮은 아들을 놓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자거든. 여자의 구조예요. 그 인생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무엇이 오면 무엇이 되는 구조로 안 지어졌다면 말이에요. 한번 인생을 망쳤잖아. 그러면 불가능해. 변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뭐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할까? 이렇게 하는 엄마들 많더라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겠어요. 와이프 유명한 말 했죠. 우리 스승이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우리 스승님이 이제 우리 와이프를 설득했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은 변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때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우리 스승을 만나기 전이니까. 근데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면 항상 변화할 수 있어요.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 밭 보면요. 어느새 잡초가 날라와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거든? 근데 누군가가 귀농해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잡초를 다 걷어내고 마당도 깨끗해지고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지었단 말이 정말 복된 말이거든. 한편으로는 연약하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받치면 깨지고 질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받치면 깨지잖아. 떨어뜨리면 깨지고 이런데 그런 점에서는 연약하죠. 우리도 뭐 조금만 뭐 어디 차에 받쳐도 뭐 다치고. 저도 오늘 방금 오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어떤 아저씨가 월배시장 내부에서 억지로 좌회전 하려고 있잖아. 이쪽 3차선에서 막 들어오는 거라. 좌회전 차 쫙 서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2차선이 다 막히, 직진 차선이 다 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진 차선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부 3차선으로 빠져나오다가 내가 3차선 지나가는데 어떤 트럭이 확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저도 오른쪽으로 조금 틀고 이래가지고 그 트럭이 제가 운전한 차 백미러를 조금 밀었어요. 근데 창문 열고 백미러 다시 미니까 밀리대. 그리고 내 차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왔어. 우리 모기님 차 내가 빌려 타고 그 아저씨가 갓길을 붙이자 하더라고. 그래 붙여서 내려서 보니까 뭐 다른 데는 뭐 대인 데가 없고 백미러가 약간 밀리는데 그 손으로 다시 밀으니까 정상이 되고 그 아저씨도 아침부터 투덜투덜 하면서 그래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 아저씨가 막 저 새끼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 막 좌회전 하려고 억지로 끼든 놈 그 직진차로 다 막은 그 인간 때문에 그렇다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연약해서 어떤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많이 닥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밤늦게 찾아오신 그분도 지난해 첫 강의를 딱 들을 때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얼굴을 보겠다고 왔어요. 성수 사시는 분인데 딱 한 번 보고 돌아갔거든. 그리고 가입 인사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하여튼 가입에서 좋은 말로 써놨죠. 너무 강의 잘 듣고 있다고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신기하게 그 끝에다가 가입 인사 끝에다 뭐라고 써는지 알아요? 혹시 누가 압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찾아갈지도 하면서 농담삼아 이렇게 하나 썼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애가 머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머리가 아파서 이제 뭐 아무리 가서 검사해봐도 뭐 위염이라 해서고 막 이랬는데 근데 자꾸 이제 토하고 이래가지고 하루 너무 아파가지고 동산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막 분수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라고 해서 1시간 30분 안에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이 태풍이 이 집안에 휘몰아친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급히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대구서 하기는 너무 그렇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고 너무 귀하고 이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급히 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간 거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고용량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난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모르는데 무슨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조혈모 세포 이식 이런 것도 하고 그걸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버텨오고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엄마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친정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못 하겠고 시부모님한테도 부담이 되고 오직 이 엄마 아빠 둘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하고 막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카페에도 글을 하나 올렸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것이 그 진짜 희한한 인연으로 잠수는 영어 검색하다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엄마 강의를 듣고 오늘 버전으로 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담이 다 허물어진 거라. 어제 와서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 모든 것을 노출하니까 선생님 앞에서는 구태여 자기도 뭔가 이렇게 꾸미고 감추고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왜 무장 해제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엄마가 그때 마음이 열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글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3월 달에도 그 후 소식 항암치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올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월 달 올 9월 달이니까 6개월 만에 이제 어제 찾아오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 달 동안 다시 무균실에 들어가서 또 고용량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무균실에 가 계셔야 한다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제 힘을 얻고 싶어서 왔겠죠.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제 동생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뭐 주변에 분들 보면 우리 장인 장모님은 두 분 다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처갓집 앞에서 시골 청도 사시는데, 청도 집 앞으로 20분 국도가 지나가거든. 창녕으로 넘어가는 국도가 지나가요. 거기서 10몇 년을 투어를 두고, 그죠. 농사 짓고 우리 장인어른은 그 가을에 별을 베가지고 경운기 싣고 국도로 진입하다가, 그죠. 저녁에 어스름한 해지기 직전에 제일 애매할 때거든. 조명도 잘 안 되고 해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술 취한 오토바이 가 그대로 경운기 운전석에 꽂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몇 년 있다가 또 우리 장모님은 바로 우리 처갓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뭐 소나타를 몰고 어떤 아줌마한테 받쳐가지고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이 신경외과 전문의잖아요. 근데 우리 형도 알 수 없는, 책에는 이제 무슨 신드롬 하면서 나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어머니는 두 눈을 실명하고 7개월을 투병하시다가 온몸이 마비돼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폐병으로 돌아가셨죠. 그 권정 선생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폐병을 같은 병을 앓았는데, 권정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그 대신에 결혼생활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조그맣게 노인이 사시다 돌아가셨죠. 우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다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약이 안 듣거든요. 폐병약이 그때는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 안 들어. 요즘은 괜찮죠. 요즘은 뭐 폐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면 인생이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내 뜻대로 척척척 돌아가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지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진짜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 하니 뭐 이렇게 연약하게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연약한 게 인생이죠. 모든 피조물의 운명 이거예요. 수명의 제한이 있고, 그죠. 내 원대로 살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면요, 다행히 흙으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신실한 농부를 만나면 좋은 다른 씨를 뿌리잖아요. 다른 씨를 뿌리면 그 다른 씨의 결과를 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뭐 그래서 뭐 지금 자다가도 막 저는 침대에 누웠다가도 감사가 막 넘쳐요.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정말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그죠? 마누라도 버린 이 불쌍한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멘토 한 분 잘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넘치거든요. 내가 흙으로 지어져서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내 이 황량한 밭에 나던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남을 찌르게 하거나 아니면 남이 먹지 못하는 이런 것만 크던 나라는 밭을 다 걷어내고, 그죠? 농부는요 다 걷어내잖아요. 쓸모없는 거 다 걷어내고 캐고 뭐 경작하죠. 갈아엎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씨를 뿌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흙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흙이 자꾸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가지고 짚을 넣어가지고 흙과 이기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는 거라. 이게 뭐랄까, 인장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벽돌을 만들 때, 처음에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 때요, 그냥 흙을 그대로 구워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짚을 섞었어요. 그러면 인장 강도가 높아지거든.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흙을 흙대로 그냥 두지 않고 뭘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라. 높은 온도로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럼 딱딱하고 견고해져. 우리는 딱딱하고 견고해지면 좋을 줄 알죠. 근데 문제는 딱딱하고 견고해지면 경작이 안 되는 거라. 그 흙으로 담을 쌓잖아요. 담의 처음 출현이 그냥 자연적으로 돌을 갖다가 쌓기도 했지만 또 조금씩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면서는 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담을 쌓았어요. 그 담을 더 높이 쌓고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차면 담 꼭대기에 유리도 막 갖다 꽂고, 유리도 성이 안 차면 철조망도 막 감아 올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CCTV 달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웃과 사회와의 소통을 막는 거죠. 내가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 근데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니까. 저도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어떤 것들 때문에 늘 누군가와 싸웠어요. 작게는 가정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습관, 생활 습관 있죠. 늘 말씀드렸지만 나는 치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잘 조절해가지고 이게 튜브잖아요. 치약 튜브. 그러면 엄지손가락 전체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쭉 눌러 짜면요 나오는 양이 조절돼. 나는 이래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막 툭 튀나오고 뭐 뒤로 픽 밀리가고 뭐. 나 결혼생활 초기에 이게 적응이 안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떠한지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는 또 있잖아요. 야,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밴댕이 같이 치약 그거 뭐 어디 가나 튜브 안에 있지 어디 도망가나 하면서. 우리 마누라 말 들어보니 또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근검절약이라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고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야. 또 제가 많이 싸운 게 저는 성격이 깔끔해가 책이 이렇게 딱 꽂혀 있어야 돼. 보다가 이거 툭툭 얹어져 있잖아요. 못 견딘다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는 좀 이따 또 볼 거니까 보다 접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라. 그럼 나 그거 따라다니면서 갖다 꽂고 있잖아. 이걸 10년을 싸워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이 작은 것이 맨날 사소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프레임이니까 나도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배운 세상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배운 어떤 것이니까. 야, 이거 진짜 어렵대요. 치약 짜는 거 그냥 보고 있기도 어렵고, 책 아무 데나 던져놓은 것도 보기 어렵고, 미치겠어요. 정신병 걸릴 것 같다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무 데나 툭 던져놓고, 지 기분 내키면 확 치우고, 그 기분이 언제 내킬지 모르잖아. 그 우리 집 개수대 가면 항상 설거지거리가 뭐, 우리 두 식구 사는데도요, 뭐, 꽉 쌓여있고. 냉장고 문만 열면 곰팡이가 막 출현하고, 막. 직장 다니, 남들한테 가면요, 아무도 내 편 안 들어. 그래, 직장 다니니까 시간 없겠지, 하고. 뭐. 네가 좀 하면 되잖아, 하고. 뭐. 남한테 말도 못 하겠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벌써 했지.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못 배워가지고요. 내가 못하는 게 많다니까. 우리 형이 그래서 저보고 항상 한마디, 니는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그 저도 입만 살았다. 이거죠, 어릴 때. 나는 뭐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래가지고 뭘 막 척척척 해내고 이걸 뭐 지금도 쓰레기 분리수거 잘 못하잖아. 난 바보라니까, 바보. 어? 안 해서? 못하니까 안 한 거지, 그래. 나중에 나도 뭐 혼자 있게 되면 하겠지.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그거 뭐 남 하면 못할까봐 그래. 근데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노?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것 있잖아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알량하게 내가 지키려는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크게는 이제 뭐 사회를 보는 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운동권 출신이니까 좌파잖아요. 저는 뼛속 깊이 좌파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은 진보적인 가치 때문에 늘 보수적인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미워.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진짜 인간을 사랑해야 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 늘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적대시하고요. 늘 토론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면 뭐 진보적인 사람들 다 좋아하나? 안 그래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 내에서 내 생각과 달라. 주사파 보면 내 미워 죽겠어. 차라리 수국 꼴통이 더 나아.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진짜 주사파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막 아니 이 머릿속에 뭐가 뭐 들어앉았는지 얘들은요 생각이 없어. 맨날 그 단파 방송 구구의 소리 방송 듣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유인물 찍어가지고 캠퍼스에 막 돌리는 거야. 총학생 사무실 뭐 각 단과대학 사무실에 막 구구의 소리 방송 알아요? 뭐 일설에 의하면 뭐 남한의 간첩들이 하는 방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북한에서 해주 쪽에서 쏘는 방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김일성의 이제 주체 사상을 계속 방송하거든. 그 주사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 뺏겨 그래가 프린트 해가지고 뿌린다니까. 그리고 저 미친놈들이지. 안 그래도 우리 잡으려고 계속 정부가 노리는데 그거의 소리 방송 듣고 주사파 그걸 사상을 막 일에서 뿌리면 우리 완전히 진짜 빨갱이 덮어 쓰고 감옥 가는데 이 미친놈들이잖아. 그 차라리 내가 조중동을 주사파보다 좀 낫게 생각한다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요즘 이제 중앙일보, JTBC가 좀 회개를 했는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방송이 JTBC라. 공중파, 우리 집에는 즐겨찾기에 공중파 안 해놨어. 15분부터 해놔니까 JTBC,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스포츠 채널. 난 이렇게 즐겨찾기 해놨거든. 이야기 이상하게 간다. 아니, 내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죠? 사람들과 담이 자꾸 챙기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담을 허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허물고 싶다고 허물어지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허물라 소리 못 하겠어. 왜 담을 쌓겠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많으니까, 사회가 험악하니까,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담을 쌓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획득한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의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담은 어떻게 하면 허물어지겠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두터운 외투를 벗는 거죠, 당연히. 말려도 벗어요. 햇볕 정책이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 입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죠. 해가 뜨면,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벗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많은 자기만의 담이 있을 텐데, 제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신뢰를 획득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무장 해제하겠죠? 저는 이제 그게 제 강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저는 살아보니까, 제 스스로 만나 살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 아주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돌들이 그래서 행복하잖아. 물론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골치 아프지, 이제.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 자살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면에서 효린의 민박이 뜨는 이유가 그건 거라. 지금 가장 뜨는 핫한 예능이라고 하죠. 효린의 민박 보면. 효린은 한때 자기가 정점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아이유에 밀린다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길 가다가 아이유하고 효리를 만난 어떤 젊은 애가 아이유 끌안고 막 울잖아. 너무 보고 싶다고 감동해가. 효리한테는 아는 척도 안 해. 이게 현실이라는 걸 효리는 아는 거라. 그 효리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죠. 지혜롭게. 그 요가하고 이러면서, 그죠? 그런 면에서 애가 굉장히 강단 있고 이렇더라고. 이거 모르면요, 속아가지고 내가 영원히 스타덤에 있는 줄 안다니까. 내가 영원히 20대인 줄 알고. 그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근데 저도 이상하게 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장 해제한 분을 만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 가족도, 내 와이프도, 그죠? 우리 용천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은 이번 처음 와서 잘 모를 텐데, 제가 사실 4살 때부터 아이를 키우게 된 직접적 동기는요,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우리 아이를 버렸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운동권 하다가 이제 아무 이제 능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또 내가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우리 와이프 학교 다닐 동안, 돈 벌어서 먹고 살 동안 제가 10년 동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사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다 늘 말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지금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남들이 나를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그죠? 존재만으로 저를 대한 제 스승을 만나서,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옷 입고 있으면 더 이상하죠? 때밀이나 뭐 팬티 입고 다니지. 나 여자 목욕탕에 때밀이 어떻게 다니는 거 그게 궁금하네. 남자 목욕탕에는 때밀이들이 딱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 다 빨가벗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우리 옷 입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라.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내가 이상해진다니까? 또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있다면. 그래서 제가 제 옷을 다 벗게 된 거죠.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으니까. 나는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제가 늘 강조하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너는 존재만으로 소중하단다. 내가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나를 꾸미지 않아도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다 고백해도 내가 전혀 나를 침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찾아온 그분처럼 그죠? 선생님이 자기를 다 공개하고 노출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하면서 선생님 앞에서는 굳이 나를 꾸밀 필요가 없다 하면서 바른말 하는데 너무 바른말을 많이 하더라. 내 막 성질 더럽다는 이야기도 막 하고 막.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얼굴 딱 두 번 보는데 그것도 강의할 때 한번 저 제일 끝에 앉아있다가 관계 다 알아. 그리고 어제 처음 봤는데 무려 3시간을 남편은 계속 안 오나고 전화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계속 들으면서 막 지금 비염이 시작돼가지고 내가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 비염약을 먹고 있는데 8월 25일만 되면 찬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이제 알러지가 시작돼가 지금 자면서 눈을 하도 간지러워 눈이 다 찢어졌잖아. 왼쪽 눈이. 저는 뭐 중증 알레르기 환자거든요. 알러지 비염 1년에 2번 2월 말부터 8월 말부터 그래가 막 그 심한 알레르기 비염약 먹으니까 막 계속 쫄리죠. 졸리는데도 이 엄마는 좋아가지고 막 계속 하는데 내가 막 눈을 치켜 떠야 되잖아. 근데 듣고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되니까 처음 만난데도 너무 신기하죠. 벽과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비밀이라.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막 흙으로 지어졌는데 억지로 우리를 강화해서 그죠? 열을 가해서 벽돌을 만들고 거기다 지푸라기도 섞고 이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양계장 하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성영소 형제라고. 이 성영소 형제 항상 그 양계장 저 팔봉산 밑에 그 뭐 지면동 지나서 갑바에 가는 길에 거기서 농장하거든요. 유기농으로 완전히 방사해 닭들을.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우리를 알고 와가지고 한 10년쯤 됐나? 그 앞에 나서 간증할 때마다 뭘 하는 줄 알아요? 병아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지금 이 양기장 안에 펼쳐져 있다는 거라. 병아리로서는 계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계란이 병아리가 돼야만 누릴 수 있는 세계인 거라. 이게 뭐예요?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고사성어 중에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이라는 말은 계란이 그 껍질 안에서 이제 나오려고 계속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탁이란 말은 어미닭이 계란의 나옴을 돕기 위해서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껍질을. 무슨 말이에요? 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계란이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세계를 만나는 거라. 이 시인이 담이 쳐져 있을 때 그 9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그 시골 흑담집을 그죠? 귀농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담을 허물고 나니까 온 보령이 자기 정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산까지도 자기 정원이라고 관점을 바꾸니까 진짜 그렇잖아.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내가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요. 뭐랄까노. 제가 강의를 가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내 이웃 같다. 저분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좋아할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소통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건 핏줄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 인생은 누구나 다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자기만의 담이 다 있으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 생활 해봐서 금방 알겠네. 아무리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한 5년 살아보면요. 한계가 딱 온다니까. 5년 너무 기나? 네. 3개월. 무슨 저거 있잖아. 무슨 호르몬이 분비된다 했죠. 눈에 찌짐 붙이는 호르몬. 그게 3개월인가 6개월 간다 하대.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성장 과정에서 생긴 자기만의 담,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프레임이 다 있어요.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라. 이상하죠? 분명히 소중하고 애틋하고 한데 뭐 다른 것도 없고 친정어머니하고 해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소통이 안 돼. 이게 그래?
막힌 담이죠, 막힌 담. 옳고 그름이라는 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친정어머니도 대하고 남편도 대하고 이러니까, 내 기준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담이 된 것인데, 옳고 그름이 전혀 없는 누군가를 딱 만나면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소통이 되잖아. 그렇죠? 아이들이 이 성질 더러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굉장히 선하고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아, 그래, 얘야? 왔니? 뭐. 여러분들 딱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전혀 그런 거 못해요. 생 까고 뭐 이러는데도 애들 내 방에 뭐 쑥쑥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 내 게임 좀 하려고 하면 막 와가지고 다 보고 있으니까 내 게임도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좀 선생님 방이면 좀 애들이 좀 쫄고 뭐 이렇게 조심하고 노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이것들은 그런 것도 없고 뭐. 근데 애들이 본능 직관이 가장 발달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가? 이걸 애들이 제일 빨리 안다니까. 그래서 애들 마음이 확확 열리는 거라. 그 애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엄마들은 할 수 없이 오는 거지. 볼모지, 볼모. 신기한 일이에요. 그 저는, 제 관념에도 없던, 그죠? 이 강의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게 있던 담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그게 담을 쌓는 것이 극단이 뭔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옳고 그름으로 무장한 세대들이 결과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혼자서는 외롭거든요. 처음에는 혼자서 자기 생각을 자기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대. 그러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외롭거든. 그하고 혼자 개인으로 살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함께 사는 거라. 이걸 보고 세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벨탑을 쌓다가 높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중에는 언어가 혼잡해져서 바벨탑을 쌓던 일이 무너졌대. 예를 들면 시멘트를 올리라고 하는데 위에서 밑에서 뭘 올려요? 모래를 올린다든지 물을 올리라고 하는데 자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이지. 이게 그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진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에 여러 언어가 생겼다 이 지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라. 실제로 제가 그것 때문에 다큐멘터리 조사해 봤더니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에 가면 그 바벨탑이 있었대. 그 당시 높이, 요즘 높이로 한 100m 정도 되는 탑이 도시 중앙에 여러 개 있었대. 수천 년 전 건축 기술로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빗대어서 바빌로니아의 수도에 있는 그 높은 타워, 100m나 되는 높은 타워를 빗대어서 인간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하면서 우리 그림책에 나오는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서로 밟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세계, 그걸 바벨탑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벨탑 어떻게 만들어요? 역청을 엮어서 흙에 섞어가지고 벽돌을 부어서 벽돌을 계속 쌓아서 만드는 사회, 탑,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짓밟고 경쟁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꽃들에게 희망을 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다 나비가 돼. 근데 나비가 되기도 전에 막 애벌레가 어떻게 한번 구름 위를 보겠다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애벌레 타워를 쌓으면서 서로 짓밟고 막 올라가잖아요. 진짜 절묘하게 써놨더라고. 그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소통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 오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하고. 어제 그것만 너무 감사한 게 2번밖에 안 봤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선생님 같은 멘토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사람을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 뛰어난 능력 있는 멘토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다 그 사람 눈에는 자기에게는 멘토가 되니까 그게 복된 일이지. 애들은요, 남들에게는 뭐 위대한 아빠가 아닐지라도 우리 꼬마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최고인 거라. 그렇죠? 아니 장동건이나 뭐 공유나 송중기가 서울에 아무리 있으면 뭐해.
돈을 안 벌어다 주는데. 지금 내하고 같이 살면서 돈 벌어다 주는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 정신 차려. 어디 뭐, 어떤 아줌마 집에 내 잠수는 아줌마 집에 놀러 가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냉장고 앞에다가 걔 누구? 장동건 말고 또 누구 있지? 원빈! 원빈 사진을 막 대문짝막에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있잖아. 자기는 원빈을 사랑한다 하면서. 남편 진짜 선하더라. 뭐라 하긴데 가만히 놔두대. 행복은요, 내 담을 허물고 소통할 때 시작돼요. 여기서는 제가 담을 허물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면 누가 허물어야 돼요? 애가 허물어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향한 내 담을 허물어야죠. 그러면요,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면 민철이라고 바보가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40이 넘었는데 벌써. 그죠? 엄마 막 구타하고 막 있잖아. 교회 오면 항상 웃으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있어.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 어떤 눈으로 보면요, 민철이 불쌍하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민철이가 우리 중에 가장 행복하다 한 거야. 왜? 아무런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만나면 누구 지나가면 저를 좀 좋아하대, 걔가. 내 옆에 지나가면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가고, 어떤 때는 악수도 하자고. 가면 악수 한번 하고 막. 교회 앞에 나가서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 얘 항상 앞에 나가, 엄마 옆에 나가가지고 막 같이 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애를 보고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민철이는 온전하다, 이거. 자기 지어진 만큼, 자기 내 상태만큼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기만큼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또 생명은 잘한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 보면 분명히 코 올리고 막 더러웠을 거라 씻지도 않고 막. 아니, 동네 보면 그런 거 있다니까.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무시했던 꼬마들이 나중에 되니까 20대 되니까 걸레모 돼가지고 있잖아. 연예인처럼 막 해가 돌아다니고 있어. 몰라요?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우리 애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호작질만 하지 않으면. 더 잘 자라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그죠? 프레임을 전환하자고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프레임을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고 프레임을 깨부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내 땅이라니까. 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경작할 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건방지게 말하면. 왜냐하면 저처럼 좋은 시를 못 받아서 좋은 열매를 못 내고 있을 뿐이라.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마다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남편 막 욕하거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같은 사람도 좋은 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당신 남편은 훨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던 많은 여러분들의 한 10년 선배 언니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제 강의를 호시호치해서 어린이 서점에서 계속 듣고 나면 공통적인 소감이 뭔지 알아요? 야, 우리 남편이 니보단 낫네 하면서. 그 제 강의 듣고 크게 위로를 받더라니까. 와, 저 인간도 저렇게 누가 받아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뭐 훨씬 낫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집이 행복해지더라니까. 제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죠. 저는 제 실패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 실패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실패가 더 영향가 있어요. 제가 잘난 이야기 계속 해봐요. 여러분들 재수없다 할 거라.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뭐 잘되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 같지만 반대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양식이 된다니까. 저는 제 스승의 실패, 좌절, 수많은 그 삶의 그 경험들이, 그죠? 제게 다 양식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철없이 살다가 노름해가지고 하우스 들어가서 노름하다가 완전히 빚더미 올라앉았잖아요. 신혼 초에. 그래서 전셋집 사채업자한테 다 넘기고 저 월세방에 그 구덕이 보이는 화장실을 가진 월세 13만원짜리 방으로 쫓겨갔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죠.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와이프 학교 월급에는 다 은행에서 차압 들어오고, 저한테 보증 서는 바람에. 우리 와이프 월급만 차압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옆에 동료 선생도 더블 보증 섰다가 차압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막 학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창피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멘토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멘토가 저한테, 우리 가족한테 뭐 굉장히 훌륭한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장 비참했던 이야기 하는 거라. 우리 목사님은 저 전라남도 섬에 사셨는데 20대 때 아버지가 하던 문방구를 물려받고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외상을 계속 가져가고 안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돈이 모자라고 부도가 난 거라. 문방구 문을 닫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방구 문을 못 여는 거라. 팔 상품이 없어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래. 길 건너편 가게에서 막 문 열고 먼지 털고 하는데 막 너무 쪽팔리더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배다른 사촌 형님이 전라남도 보성, 차반 유명한 보성에 사는데 거기 이제 그 돈을 빌리러 갔대.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목사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의붓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논밭을 다 가져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겠지 하고 의붓 형들한테, 의붓 형님한테 찾아간 거죠. 전라남도 보성에. 우리 목사님 편에 따르면 그때 교통이 불편하고 이러고 우리 목사님 20대니까 지금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60년 전이죠. 55년 전인데 걸어서 2박 3일 걸려서 그 배다른 형님 집에 찾아갔대. 근데 텐마루에 걸터 앉기도 전에 그 형수로부터 거절을 당했대.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서 2박 3일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그 동구방 마지막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고향 마을이에요. 근데 막 목사님이 돈을 빌리러 갔다가 한 방에 거절당하고 완전히 힘 빠져서 절망적인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노모는 우리 목사님 어머니는 그죠? 우리 아들이 가서 돈 좀 구해오나 싶어가지고 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산을 넘어갈 때 그 목사님 마음, 이걸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 힘 빠져서 한 걸음 딛는 것도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절망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제 사채업자는 비리고 해가지고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건데 사채업자한테 전화 오잖아요. 돈 빚 쪽쪽 전화 오면 우리 아빠가 막 그 전화 벨소리가 너무 겁이 나서 전화기를 농 속에 넣어놓고 이랬다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 그 배다른 사촌형한테 거절당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는 뭐 거절당해봐야 친형한테 거절당하는 건데 배다른 사촌한테 거절당한 분도 있는데 뭐. 그리고 그 빚진 채로 목사님 27살 때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그 섬에서. 빚쟁이가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몰래 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첫 배를 탔대. 그리고 배가 떠나갈 때까지 막 불안 초조가 빚쟁이가 알고 쫓아올까봐. 근데 배가 출발한다는 고동소리가 붕 울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막 얼마나 막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지 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40년이 흐른 후에 그때 빚진 돈의 10배를 들고 그 섬을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멘토의 절망이 저를 구원하는 거라. 저를 위로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안 돼. 잘 생각해야 돼요. 엄마 네가 어릴 때 엄마 얼마나 공부 못했는 줄 아나? 이 말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위로하는 줄 알아요? 용기를 주고. 이번 학기 동안 이제 이 비밀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는가,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는가, 이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